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핀다의 박국민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우리 창업 스토리를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 핀다의 창업 2015년인데요. 네. 핀다의 창업을 언제부터 생각하고 하셨고 또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사실 그 이전에도 창업 경험이 몇 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번의 이제 실패 경험을 네. 갖고 네. 결국은 핀다 창업까지 이어지게 됐었는데요. 네. 처음 이제 창업을 했던 거는 네. 제가 조금 더 그때 아이폰이 나오면서 아이폰이 나왔으면 2010년 정도.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작은 앱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거나 편의를 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네. 조금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친구들이랑 창업을 했다가 그때 네. 뭔가 그러면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위치 기반의 이렇게 식당 같은 걸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봤다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망한 경험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몇 차례 실패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더 나는 창업이랑 좀 잘 맞는 것 같다. 창업을 좀 더 제대로 잘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제 금융권으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됐는데 결국 저만 이 IT 스타트업계에 계속 남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됐었고요. 핀다를 창업하게 됐던 계기는 이제 저도 몇 차례 실패를 거치고 나서 조금 더 다른 잘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 하시던 그런 벤처들 투자 유치 컨설팅을 해주고 또 초기 투자해주는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런 많은 스타트업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 유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무엇보다도 이제 창업자들이 초반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너무 조금 안일하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중에 한 클라이언트 회사에 아예 조인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500 스타트업이라는 미국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돼서 이제 실리콘밸리로 가서 한 5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실리콘밸리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혜민 대표를 만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저는 그 회사를 나오게 됐었고 나오면서 혜민님이랑 같이 뭐를 좀 창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 이야기가 이제 상당히 긴 기간을 한 번에 해서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우리 박국민 대표님 사실 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셔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죠. 펜실베니아 유펜이라고 그러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도시계획 석사를 하셨고 석사를 받으셨고 이제 귀국해서 그럼 처음 했었던 게 2010년 창업인가요? 아니요, 처음 귀국해서는 자산운용사에 들어갔고요. 자산운용사에 이제 취업하셔서 보통 이제 그런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좋은 직장에 취업을 처음에 하셨던 거고요. 그랬는데 2010년 창업과는 이제 그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자산운용사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이 나오면서 지금 그런 거를 안 하면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창업에 뛰어드신 창업을 거예요?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장은 자산운용사는 1년 정도 하신 거고 그 안정된 소위 안정된 직장이었을 거잖아요. 뭐 안정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직장이었죠. 좋은 직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자산운용사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고객들이랑 이렇게 소비자랑 붙어 있는 소비자의 반응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조금 있었고요. 그러셨어요? 제가 도시계획으로 유학을 갔던 것도 조금 그런 생각에서였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 숫자에서만 끝나진 않고 조금 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일상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접점을 찾다가 이제 도시 경제 부동산 개발 이런 쪽을 관심을 갖고 유학을 가게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또 자산운용사에
들어가서 자산운용사일도 굉장히 그건 연결이 되는 재밌었는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하루 종일 이제 숫자 보고 뭐 그런 것도 저는 재밌는 저랑 적성에 잘 맞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아쉬움은 결국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창업의 길로 네. 가셨고 이제 쓰라린 경험을 네, 네. 맛보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그래서 좀 뭐 다시 창업을 이제 꿈꾸면서 네.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네. 될까요? 소장님이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들어갔던 회사에서 이제 실리콘밸리로 파견을 나가셨었다. 네, 네. 네. 파견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실리콘밸리로 옮겼었어요. 아, 회사의 네. 근거지가 실리콘밸리로. 네. 어떤 회사였었습니까? 회사는? 그 선샤인이라고 네. 대용량 파일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P2P. 네, 네. 기술 기반의 앱 서비스를 하는 앱 회사였고요. 서비스를 하는. 네. 거기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가서 네. 경험을 하셨고. 네. 아까 이제 거기서 우리 이제 공동대표시죠. 사실 이 스타트업에서 공동대표 체제도 사실 좀 특이한데요. 네.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 네. 그 여성분이시죠. 이혜민 대표님과 이제 공동대표로 공동 창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만난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시다 한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이제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네. 창업을 결정을 하게 됐는지, 네. 실행에 옮기게 됐는지. 네. 그 처음 만나게 됐던 거는 이제 실리콘밸리 갔을 때 만나게 됐던 거였고요. 네. 그때는 뭐 일로 만난 건 아니고 그냥 네.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모임 같은 거를 가지면서 네.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제 한인들 모임, 네. IT 관련된 네, 거, 네.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죠. 네, 실리콘밸리에. 이혜민 대표는 이제 너무 불쌍하게 일만 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 조금 불러다가 밥도 좀 먹이고 미술관도 데리고 가고 그런 거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알게 됐었고 네. 저희가 이제 원래 한국 회사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양쪽의 회사가 있게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갖고 네. 이혜민 대표는 뭐 이전에 그 눔이라는 회사의 한국 대표를 맡았었다 보니까 네. 눔도 굉장히 그 세계 여기저기에 그 오피스가 있는 회사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시차도 있고 거리 차이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오퍼레이션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끔씩 상담을 하는 이제 그런 사이였고 그러다 이제 제가 뭐 나오게 됐을 때 이혜민 대표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같이 해보면은 좀 서로 이렇게 장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누게 됐었고 그때 이제 좀 잘 의기투합이 되게 돼서 네. 의기투합이 되셨군요. 네. 한 달을 창업을 하게 됐었죠. 네. 그때 2015년이면 사실 뭐 지금 뭐 핀테크 업체도 굉장히 많지만 네. 대출에 포커싱해서 네. 그것을 비교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가 참 네. 궁금한데요. 네. 그런 뭐 유사한 서비스도 없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어떤 거를 그러니까 같이 하면은 재밌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뭘 할까를 그 다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런 분야를 먼저 좁혀보자 했는데 핀테크가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에서 거기까지는 금방 좀 의견 일치가 됐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런 핀테크 중에 어떤 서비스를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이혜민 대표가 대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최근에 전세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 경험이 이제 너무 좋지 않았다, 너무 힘들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에서 내가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약간 그냥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짜증을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짜증이 굉장히 와닿아서 이거는 정말 진짜 페인 포인트다. 근데 저도 대출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막 불안하기도 하고 과정 자체에 좀 어리버리하게 받다 보니까 그게 제가 고정금리로 받았는지 변동금리로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나름 자산운용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당연히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뭔지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저의 대출은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겠다. 그리고 나도 굉장히 소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출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이템이 정해지게 됩니다. 네. 창업하고 어떠셨어요?
그 제일 좀 어려움이었다고 할까? 난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냥 계속 어려운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려웠어요? 네. 일단은 그 네. 금융기관 당연히 2015년, 2016년에는 그러게요. 네, 금융기관들이랑 네. 그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네, 그때가 그래도 막 핀테크 팀들이 금융기관 내부에도 생기고 있던 때라서 그래요? 그래도 만날 수는 있었는데 아, 그래요? 사실 네. 현업으로는 굉장히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어려웠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규제보다도 오히려 파트너십이 훨씬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전략적으로 P2P 업체들이랑 많이 제휴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똑같이 IT 기반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들이다 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조금씩 저희도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금융권을 하나씩 이제 붙여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그 성장을 하다가 또 한번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그 이제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대출인데 네. 그 고객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좀 가치에 있어서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한계가 느껴졌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힘들었던 게 저희 머릿속에는 이렇게 되면 정말 고객 입장에서 좋겠다라는 게 이제 명확히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실행으로 연결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에 좀 답답함도 있었죠. 네. 근데 답답함은 있었는데 대신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분명히 이 서비스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또 좀 확신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019년 정도인데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버텨가면서 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버티는 성격이라 네.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여러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냥 스타트업 하면서 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게 그래요? 되는 것 같고요. 네. 요새는 이제 오히려 더 이제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어느 정도 도달을 했고 그렇죠. 정말로 네.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또 단계죠. 네, 단순히 이제 버티면 된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얼만큼 빠르게 우리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스테이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더 재밌으면서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그 한참 어려웠을 때 네. 다시 취직이나 할까 뭐 좀 다시 좀 좋은 회사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안 했는데 네. 저희가 요 프리 시리즈 A 투자 받고 시리즈 A 투자 요 텀이 조금 길었던 편이었어요. 저희가 2016년 하반기에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2016년 받고 하반기. 네. 네. 2019년 중반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거든요. 네. 그 이제 시리즈 A 투자 받는 19년, 그러니까 네, 3년 네. 정도. 근데 이제 뭐 2018년 중반까지는 사실은 뭐 투자받을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기는 한데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그 투자 유치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조금 길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결국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 투자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네. 그냥 잘 버티면서 투자를 받았는데 네. 투자를 받고 나서 뭐 앞단에 이제 투자를 해주셨던 투자자분들이 예민 대표나 박홍민 대표나 그냥 다른 직장으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포기할 줄 알았다.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그릿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갑자기 좀 투자자들 저희 주주들 사이에서 그릿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는데 네. 근데 정작 하면서는 별로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버티셨습니다. 네. 예. 그 공동대표. 네. 뭐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혹시? 불편한 점이요? 장점은 뭐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불편한 점 없으세요 혹시? 있죠. 네. 불편한 점이. 네.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그렇게 성격이 급한 편은 아닌데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당연히 있고요. 네. 제 생각엔 이혜민 대표는 저보다 성격이 급해서 네. 저보다 그런 생각 훨씬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뭐 공동대표의 또 장점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내 맘대로 못하는 거니까요. 그건 사실은 공동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내 맘대로 그렇게 회사가 돌아갈 수는 없는 건데 네. 네, 다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가장 앞단에서부터 서로 공동대표가 있으니까 커트가 된다라는 게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스타트업은 굉장히 스피드가 필요하고 네.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서로 체크하면서 네. 가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고. 네, 네. 네. 현재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저희 50명 정도. 50명 네. 정도. 이 스타트업 단계에서 네. 여러 가지 뭐 이제 직원의 복지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처음 단계하고 좀 다르잖아요. 50명 정도 되면은 네, 네.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네, 네. 이혜민 대표님이 출산휴가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네. 출산휴가 중이셨고요. 최근에 복귀하셨습니다. 저 출산하고 돌아오셨군요. 네, 네. 네. 그 뭐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휴가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대기업들과 비교해서 뭐 그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은 뭐 좀 다릅니까? 스타트업은? 요새는 대기업들도 많이 유연해진 것 같기는 해서 정확히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조금 더 그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이기는 하고요. 네. 특히 출퇴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나오게 된 좀 배경이 있는데 재작년에 아예 복지 관련해서 TFT를 구성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멤버들 저랑 이민 대표는 빠지고 네. 멤버들끼리 이제 서로 몇 주간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어떤 복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멤버들이 제일 좀 원했던 부분이 그 유연 근무제였어요. 유연 근무제. 네. 네. 저희가 원래 출퇴근 시간은 그냥 자유로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루에 이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부분도 그냥 주간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간 40시간을 맞추면은 이제 그 안에서는 그 하루하루는 일하는 시간도 조금 더 유연하게 갖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네. 처음에는 사실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회의 같은 거 잡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까 네.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하자고 한 거니까 해봤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도 사실 전혀 안 느껴지고 네. 멤버들도 오히려 더 좀 자율성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저희의 그 근무 형태랑 관련해서는 좀 복지인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회사가 뭐 어느 규모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뭐 복지를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회사를 만들어 나가면서 성장시켜 나가면서 그런 복지들도 같이 네, 네. 그 단계에 맞게 또 보완을 해야 되는 네, 그렇죠. 거군요. 네. 지금 뭐 50명까지 이제 직원이 되셨다고 했는데 네. 계속 뭐 채용은 늘어나고 있겠네요. 네, 공격적으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선발을 할 때, 네. 채용을 할 때 그런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네. 인재를 선발하는 네.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인재를 선발하는 노하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네. 이제 면접 프로세스도 계속 잡고 이제 질문하는 것들도 계속 좀 정리를 하고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이제 그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요. 네. 이제 수평적인 문화도 그 어떤 게 수평적인 문화인지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의사 결정만 내리는 그런 권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수평적인 문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권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네. 중요하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지시를 하고 관리만 하는 그런 포지션을 조금 많이 지향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실무를 직접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호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뭐 주니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무 경험은 별로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만 좀 더 이렇게 그 책임감을 갖고 자율성을 갖고 이제
본인이 그 주체성을 갖고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포지션에 크게 상관없이 똑같이 이제 결정도 잘해야 되고 실무도 잘해야 되는 그런 인재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팀장님들이 힘들어하실 때도 있어요. 네. 아까 보니까 뭐 혜민님 이렇게 호칭하시는 네, 것 같던데 회사에서 서로 님이라고 호칭하나요? 네, 모두 님이라고. 모두 님이라고 하고 네. 뭐 그래도 직책이나 이런 건 있겠죠. 네, 직책은 있고요. 네. 직책은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 분들은 직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시고 네. 내부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직책을 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회사 합니다. 내에서는 네. 뭐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네, 그런 문화군요. 네. 뭐 창업을 하시고 또 회사를 지금 이 단계까지 이끌어 오시고 뭐 이제 앞으로까지 또 더 기대가 될 텐데 궁극적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까? 궁극적으로요? 네, 궁극적으로. 저희 회사는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개인적인 그냥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리더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한번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일을 잘하는 분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리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회사도 조금 같은 맥락으로 일을 잘하는 분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잘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보상도 잘 돼야 될 거고, 문화도 잘 형성돼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뭐 네. 성장의 기회도 많이 있어야 될 거고,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또 다 이제 배울 점이 많아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두루두루 갖춰서 정말 일 잘하는 분들이 꼭 일하고 싶은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굉장히 갖고 있는 부담이고 요새는 조금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아서 약간 뿌듯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력서에 자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네. 회사가 핀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나가게 될 때도 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회사 다녔던 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내가 남아서 열심히 하겠다. 네. 저도 이제 굉장히 뭐 창업하고 실패의 경험들도 있다 보니까 이력서가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빼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 당연히 뭐 급여도 잘 받고 거기서 배움의 기회를 얻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회사가 잘 성장을 해서 나는 핀타 다녔어라고 했을 때 좋은 회사 다녔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또 좀 네. 책임감처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 잘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회사, 네. 또 이 핀다 출신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회사,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역시 정리를 또 잘 해주셔서 네. 예, 꼭 그런 회사 만드시기 바라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핀다 이름처럼 앞으로 활짝 피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